안녕하세요. 재생한의원 원장 박기홍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재생한의원이 이제 뇌전증, 특히 소아뇌전증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많은 진료 과목들 중에서 유독 뇌전증을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해요. 네. 결혼하고 저희 첫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게 태어났어요. 뇌에 출혈이 생겨서 금방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좀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저산소증이 있어서 뇌 손상이 같이 온 상태였고, 그 결과로 신생아 때도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뇌전증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래서 그 간질 경련 증상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약을 쓰면서 치료를 했었고, 그리고 돌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돌즈음 됐을 때 이제 열이 나거나 또는 뭐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아이가 피로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경련 증상이 자주, 그다음에 한 번 일어나면 길게 있어서 뇌전증 판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한의사고 의사니까 처음에는 한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어리니까 한약도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처음에는 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양방적인 방법으로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됐죠. 그리고 부정 처방을 받아서 3년 만에 먹었죠. 처음에 뭐 부산에서 시작하다가 서울 쪽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뇌전증 약이 그렇게 아이들 편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부작용도 좀 많고 저희는 그거 먹으면서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체중도 너무 많이 빠지게 되고 오히려 면역성이 더 떨어지게 되니까 항상 좀 긴장하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감기가 걸리거나 열감기가 생긴다든지 좀 피로하다든지 하면 경련이 일어나니까 잘 안 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뇌전증 약, 항경련제 양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날수록 애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죠. 뇌전증 약을 끊고 한방적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한방적인 것을 할 때 나도 공부를 해가면서 치료를 하자. 그리고 아예 뇌전증을 끊어버렸어요. 한방적인 방법으로만 치료를 하되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형태로. 저희의 경우는 뇌 손상이 와서 뇌전증이 생긴 거니까 뇌전증 중에서도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분 이상을 항상 격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뇌전증 전문 한의원에 가더라도 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약을 먹고 이제 몸이 좀 좋아질수록 이제 살도 조금 찌고 체력도 좀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뭐 한 달에 2번, 3번 했던 것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석 달에 한 번으로 줄고 하지만 뇌전증은 적어도 2, 3년간은 뇌전증을 안 해야지 지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치료를 해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걸리니까 애가 그때부터는 이제 6개월,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정도 되면 기분이 이제 다 난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오는 날이 있었어요. 완전하게 안 오게 된 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또 뇌전증을 치료하다가 약간 뇌 손상이 있으니까 발달 장애도 좀 있습니다. 저희 애는. 그래서 발달 장애를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려고 계속 꾸준하게 치료 중이에요. 그 항경련제에서 오는 이슈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양방 쪽의 어떤 항경련제는 끊고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경련제를 제 치료제로 쓰면서 저희가 겪었던 경험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자면 돌 때 재발병하게 되면서 항경련제를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고 예측했던 항경련제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된다거나 텀이 조금 더 길어진다거나 이런 점은 잘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식욕이 조금 저하된다거나 이제 한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달이 지연된다는 느낌도 있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 있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피드백이 주여서 어쩌지 못하고 몇 년간 사용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 증상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약이 종류가 달라져도 또 효과는 그대로이고
부작용은 저희가 보기에는 더 심해지는데 효과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한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1학년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식욕 부진 때문에 17kg 정도? 그러니까 거의 뼈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기본적인 체력이 되면 이겨낼 수 있는 몸의 자생력이라는 게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못 이루어지니 점점 작은 자극에도 경련을 자주 하고 길게 하는 패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대로 두다가는 치료도 되지 않고 아이의 발달이나 모든 면역 체계가 더 무너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몇 년을 해봤으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아빠가 또 한의사이니 한방적인 방법으로 전적으로 전환을 하였고 한방에서도 뇌전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빠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열성 경련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성경련은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나타나는 경우인데 보통 1세에서 한 5세 사이에서 감기로 인해서 고열이 오를 때 뇌가 그 열에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큰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몸이 강직된다든지 눈을 한 곳에 주시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어요. 두세 번이 반복됐을 때는 그거는 그냥 단순한 열성 경련이 아니고 뇌전증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번 이상 정도 한다면 뇌전증 치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보통은 한두 번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뇌전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번 이상 됐다고 하면 양방병원에서 뇌파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뇌파에서 간질파가 나왔다면 뇌전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가지고 열성경련은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열에 의해서 나는 거니까 감기가 들렸을 때 열이 많이 안 오르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위장 상태를 개선시켜준다든지 너무 피로해하거나 하면 피로 상태를 개선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면역이 강화되도록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준다고 한다면 열성경련은 빨리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열성 경련을 제외한 다른 질환들이 뇌전증으로 이어지는 징후가 되거나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뇌전증에는 크게 특발성 뇌전증하고 증후성 뇌전증으로 나누는데 말 그대로 증후성 뇌전증은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특발성 뇌전증이 가지고 아무 원인은 없어요. 뇌의 원인은 없지만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방에서 주로 치료하는 경우는 이 특발성 뇌전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장이 약한 아이들 그리고 면역성이 약해서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 아이들 감기를 자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그리고 하나 더 예민한 아이들 보통 뇌전증이 있는 애들을 추적해보면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어떤 그 속하느냐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면 뇌전증 횟수라든지 증상의 완화를 시킬 수 있고 뇌전증은 적어도 아까 말했듯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완전하게 경련이 없어야지 완전 판정을 받고 양방에서는 뇌전증 약도 안 먹이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는 꾸준하게 관리한다면 치료되는 애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관리랑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혹시 재생한의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왜 어디가 약해서 뇌전증이 왔느냐를 제가 쓰는 복진법이라든지 진맥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간단한 뇌파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체질과 병적을 진단을 해서요 뇌전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저는 한약을 주로 씁니다. 어린아이들은 한약을 먹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중류한약은 냄새만 있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먹기가 좀 편해요. 중류한약을 먹이기도 하고 또 잘 먹는 5세 이상은 그냥 한약도 잘 먹기도 하거든요. 체질 개선을 시키면서 그 아이의 체질적으로 약한 부위를 강화시킴으로써 뇌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도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뇌의 발달을 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의 뇌는 얼마든지 더 발달하고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치료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아이들을 뇌전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목표를 잡고 지금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아이가 한약 그리고 한방적인 치료를 하는 거를 네. 계속 케어를 하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아니언이나 혹은 한방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과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뇌전증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소가리도 많이 하시고 정말 꼭 치료하겠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만약에 항정연제를 먹고 큰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있다면 굳이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몇 년간 그 끈을 못 놓고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책도 구입을 해가지고 원서인데 뇌전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책도 구입을 해서 보고 했는데 이 안에 저희와 같이 약물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만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대체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한방적인 치료도 동양의 이런 치료법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어서 한방치료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몸의 힘을 키워주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결과 아빠의 노력도 있었지만 운 좋게 아이가 그 힘을 얻어서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했었거든요. 발작이 한번 있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매번 119를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그걸 멈추는 주사를 맞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한 번의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까지 이렇게 되는 좀 심각한 경우였는데 아이가 이제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니 부모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빠이자 또 한의사로 애써준 저희 신랑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때는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될 것 같은데 또 결과가 좋지 않고 약은 증량이 되고 종류가 느는데도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항정연제를 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사실 아빠가 한의사였었어도 임상의 데이터들이 양방에 훨씬 많으니 하는 데까지 해보자 했었던 건데 또 한편 돌이켜보면 해봐서 후회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심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항정연제를 먹으면서 저희는 한약 치료를 계속 병행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너무 입맛도 없고 자꾸 체중이 줄고 아빠가 그런 이제 병원에서는 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상충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었는데 아이가 뇌 손상이 태어났을 때 있었기 때문에 발달 장애가 있고 지연이 있지만 주변에 이제 언어 치료나 발달 치료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지금 학교에서 특수반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런 케이스 치고는 아이가 잘 자랐다고 다들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늘 아이의 몸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약으로 또 채우고 이런 노력이 크게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니까 처음에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일반적인 뇌전증의 애들보다는 병력 횟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도 낫지는 않고 아까 말했듯이 용량이 증량이 되거나 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빈도수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보는 아이들 중에서 보면 뇌전증 약을 안 먹는 애들이 조금 더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뇌전증 약을 많이 먹는 애들은 증상이 심해서 많이 먹는 거거든요. 잘 안 나으니까. 근데 약에 너무 취하니까 그 약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좀 못 기다리는 것도 있고 약을 끊으면 더 심해질까봐
약을 못 끊으세요. 어차피 소소 효과가 없으면 약을 멈추고 한약만으로 치료해보자고 해봤는데 또 불구하고 겁이 나서 더 할까봐 못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내전약이 절대로 순한 약이 아닙니다. 한약을 같이 치료했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질 때가 많아서 내전증 약을 먹고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치료하면 돼요.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약을 끊으면 재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약으로 치료하면서 양약을 끊을 수 있는 형태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좋아가지고 나중에 2, 3년간 없어서 약을 끊어도 일반 생활처럼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전증 약을 써도 안 되는 아이들은 한번 끊어보는 것도, 그는 고민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결단들을 내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 결단을 잘 내려줬어요. 저 혼자 결단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한방적으로 어떻게든지 주위에 알아봐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워서 애를 치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니까 결과는 좋았죠. 방법이 없을 때는 다른 방식을 과감하게 선택해보는 것도 지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 경험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걸 계속하고 했다면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은 그러면 이제 아까 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완치된 지. 예. 그러면 완치 판정을 받은 건가요? 일단은 증상이 5년 이상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더 이상 갈 일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는 한 번도 5년 동안 네, 한 번도 없었어요. 내전증 약, 이제 양방의 약도 내전증 양방약 끊은 지가 한 7년, 8년 이상 됐죠. 끊고 나서도 완전하게 치료되는 데는 한 3년 넘게 걸렸어요. 항경련제를 끊고 나서 아이가 일단은 밥을 잘 먹고, 저희가 겪은 가장 큰 부작용이 식욕 부진이었거든요. 그러니 체력이 되니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이 같이 좋아지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치료하시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들어보면은 한약을 장기 복용하면 뭐 간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간에 대한 문제는 항상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도 계속 지금까지 먹는 건 한 10년 이상은 한약을 먹이고 있어요. 가끔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간 수치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약을 쓸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한약을 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약을 먹고 그 증상에 맞게 치료가 되고 있다면 간에 물을 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저는 15일 단위로 아이의 몸을 체크를 해가지고 약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몸이 변한 게 있으면 변한 걸 반영해서 지어줘요.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한약과 같이 쓰는 반찬을 먹고 할 때 우리 간 수치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맞게 쓰는 한약은 10년을 먹든지 5년을 먹든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가족은 365일 먹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며칠 빼먹으면 잔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한 360일. 혹시 지금 이 내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드신 그 심정을 저는 경험자로서 알거든요. 저희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매번 경련이 일어나면 병원 응급실로, 거기 병원 스태프들이 놀랄 정도로 발작이 심하고 길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겪을 때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 터널을 저희는 운 좋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텐데, 오랜 기간 다양한 공부를 깊이 해서 자기 자식을 또 치료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한약 치료도 한번 해보셨으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평화로워졌거든요. 네. 내전증에 대해서 한방에서 치료한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은 질환이에요. 내가 금방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결국 아까 집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운이 좋았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제가 아는 것을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저도 이쪽으로서 좀 더 특화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치료해보면 뇌전증 자체가 아이들이 뇌가 미성숙하고 뇌가 예민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미성숙한 뇌가 발달을 하게 하고 예민한 뇌가 너무 과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몸이 좋아짐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뇌전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한방은 그런 치료가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보가 없으시고 요걸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되신다면 뇌전증을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색다른 감회가 드는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